이번에는 국민연금의 투자 상황을 한번 봅시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 기관 중에서도 국민연금, 그러면 연기금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면 세계 3대 운용기금 기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약 1,000조 원 가까운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연금이 지난 3분기 7, 8, 9월이죠. 지금은 4분기 11, 12월입니다. 지난 3분기에 애플, 아마존, 미국의 이 주요 이 빅테크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 하락으로 전체적인 미국 주식 투자 규모는 줄었지만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우량주에 대해서는 그 지분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 공단이 지난 3분기 미국 빅테크 대형 기술기업이죠. 이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고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빅테크의 주가의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러한 종목들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테크 탑 10 아닙니까? 작년 4월 9일에 10,000원에 시작한 것이 지금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10,000원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필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시가총액 1위, 세계 시가총액 1위죠 뭐, 애플 3분기에만 약 2,500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현재 상장 종목 중에 애플의 투자 금액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미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 요즘 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 금액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보유 금액이 2분기에 7억 6,637만 달러, 근데 3분기에는 그것이 9억 6천만 달러까지 늘렸습니다. 3분기에만 테슬라 주식을 2,6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또 아마존 보유 금액도 2분기 12억 8,151만 달러에서 3분기에는 12억 8천에서 14억 4천으로 늘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 이미 설명을 다 드렸죠. 현재도 보면 거의 국내 주식에 비해서 해외 주식이 거의 2배 가까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민연금 해외 주식이 투자 비중은 올해 말 27.8%에서 27년까지 40.3%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 비중, 해외 주식에 얼만큼 투자 안 하면 올해 말은 27.8%. 근데 27년까지는 그 27.8%가 40.3%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반면에 국내 주식 비중은 올해 말 16.3%에서 27년에는 16.3%에서 14%로 비중을 줄인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적, 수익률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수익률이 해외보다 국내가 훨씬 크다면 점점 국내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매년 결과를 보게 되면 해외 주식에 투자한 비중이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해외 주식의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갈수록 해외 투자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 중인 상장 지수 펀드죠. ETF, 우리가 투자하는 ETF 종목들 보면 2017년 상장한 인베스코 피오베타라는 그러한 이 ETF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SPY, 그거를 매도하고,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해요. 이 ETF는 기술,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기업 등에 골고루 투자하는 거예요. S&P 500 예상하면 됩니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PBUS예요. 이 종목이 SPY, S&P 500이죠. 이거를 매도하고 PBUS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것이 어제까지의 수익률이에요. SPY, QQQ하고 보면 5년간 PBUS 51%, SPY 52%, 인베스코 피오베타입니다. 이거나 SPY나 거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SPY, 또 우리가 투자하는 S&P 500, 이것은 S&P 500개 종목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넓게 620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수익률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죠. 근데 QQQ는 확실히 S&P 500보다 수익률이 높죠. 5년간 82%.
2배 가까이 되죠.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게. SOX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105%. 지금 국내를 비롯하고 어느 종목이든 간에 어떤 세계적인 1등 종목이든 간에 다 떨어져 있는 상태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보유를 하게 되면 거의 2배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Y나 PBUS나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배당률 보면 PBUS보다 SPY가 조금 높아요. 배당률이. 근데 연보수는 또 PBUS보다 SPY가 또 조금 높으니까 연보수도 조금 높고 배당률도 조금 높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종목이 다 비슷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3분기 해외 주식에 투자는 서학개미 개인 투자들을 한번 보면 고위험 상품에 대거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학개미들이 3분기에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무엇일 것 같습니까? TQQQ. 이것은 얼마 전부터가 아니라 항상 보면은 항상 TQQQ가 아니면 SOXL 이러한 레버리지 종목들이 1등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매수 금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순매수 1위부터 5위 종목 가운데 4개 종목이 반도체, 채권 관련 지수를 3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계 주요 기업들의 이 자사주 매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대요. 무슨 뜻입니까? 주가가 그만큼 하락했으니까 싸게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올해와 같은 이 주가가 하락한 약세장에서 싸게 매입해 두면 약세장이 끝난 후에는 강세장이 다시 돌아오면 그 효과는 정말 배가가 되는 것을 이 모든 회사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약세장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기업에 주가 부양책을 강력히 요구해서 그 결과로 자사주 매입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사주 매입한 금액이 무려 얼마인가 하면 1,000조 원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000조 원. 천조국 뭐 이런 말 있잖아요. 1,000조 원. 1조 그러면 사실 이 조 단위의 이 돈이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뭐 1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웬만한 사람들 이 자산을 가지고 있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이 자산이 얼마입니까? 보통 4억, 5억 조사를 나오면 4억, 5억 이렇게 나와요. 10억 넘어간 사람들보다 1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억, 1000억이라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이것이 조 단위.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TSMC를 매수한 워런 버핏 5조 4천 원어치 매수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반도체에 투자한 돈이. 이 반도체 당장 일주일 후, 한 달 후 떨어지면 어때요? 워런 버핏이 그거 신경 씁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매수했는데 한 달 후에 얼마가 되든 3개월 후에 지금보다 더 떨어져든 그런 거 무시하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자는 결국에는 주가가 2배 이상, 3배 이상 올라오고 난 다음에 매도할 것 아닙니까? 더나 우리는 노후를 위한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세장을 이용을 해서 자사주 매입한 금액이 무려 1,000조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에 과연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했나 이걸 보면 미국의 빅테크주들을 많이 매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목을 개별 종목으로 하나하나 매수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ETF로 미국 테크 탑10을 꾸준히 지금 10,000원 이하에서 모아가다 보면 몇 년 후에 이것이 큰 돈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